안녕하세요. 라이프스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리치료 국가고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물리치료 국가고시를 알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다가오는 12월 달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응시 자격에 대한 내용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물리치료 국가고시는 이제 필기와 실기로 나눌 수 있는데, 필기 같은 경우에는 과목 수가 4개고요. 실기는 1개입니다. 그래서 필기는 이제 과목 수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문제 수도 190문제고 실기 같은 경우에는 70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표인데요. 1교시 같은 경우에는 기초와 진단평가가 있습니다. 기초 같은 경우에는 60문항으로 되어 있고 물리치료 진단평가는 45, 그래서 총 105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교시 같은 경우에는 중재가 65문제, 법규가 20문제 해서 총 85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 번째 실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70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교시 앞서서 이제 기초가 60문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해부생이나 운동학, 그리고 인자치료, 공중보건이나 보조기, 수치료 이렇게 다 합쳐서 60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리치료 진단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골격계랑 신경계 다 합쳐서 45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53 아니고 45. 네, 그 2교시 같은 경우에는 중재가 이제 65문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근골격이나 신경계 그리고 심폐, 피부 등등 다 합쳐서 이제 65문항이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규는 그냥 20문제고요. 3교시 같은 경우에는 실기인데 70문항 중에서 이제 근골격계, 신경계, 그리고 심폐, 피부, 기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타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나 소아, 그리고 노인, 스포츠, 여성 건강 문제를 해결해서 푸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까락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1교시 물리치료 기초에서 이제 60문항 중에서 24문제를 맞고, 그리고 진단평가에서 18문제를 맞은 다음 2교시 중재 65문항 중에서 26문제를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규는 20문제 중에서 8문제이고 3교시 실기 같은 경우에는 70문항 중에서 42문제를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1, 2교시 다 합쳐서 114문제를 맞고, 그리고 실기 때 3교시 때 42문제를 맞아야 이제 156점으로 커트라인 이제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8회 재작년이죠. 이제 시험 현황을 좀 보자 그러면 출처는 국시원 자료 분석인데 우리 작년에 걸 좀 가져오고 싶었는데 아직 없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48회 걸 가져왔습니다. 일단 응시 대상자 수가 5,400명이나 되는데 시험을 본 사람은 5,300명밖에 안 됐어요. 한 100명 정도가 시험을 안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격자 수가 4,266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평락이 1,000명 넘게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까락이 한 4명 정도 있었고 실기 탈락이 좀 많은 편이었고, 그래서 총 이제 48회 때 떨어진 인원이 1,051명으로 이제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48회 시험이 가장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합격률이 한 80% 정도밖에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초 까락수가 한 2명 정도 나왔고요. 전과목 까락수가 4명이나 나왔네요. 그리고 법규가 한 2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이 47회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합격률이 한 5.6% 감소되고, 백분율 한산 점수는 한 3.1점 정도 감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9회 때,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 본 그 응시 인원수인데요. 이제 이거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그냥 임의로 가져온 자료인데, 이제 작년 우리나라 전체 인원수가 21년도 그때 이제 인원수가 5,597명이었는데 합격 인원이 4,683명으로 합격률이 83.7%가 나온 것으로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0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914명 정도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주관적인 팁 첫 번째를 드리자면
이제 평점이 두려운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아까 48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점이 제일 많이 이제 나왔어요. 낮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까락만 면할 수 있게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중재나 법규 그리고 진단평가 같은 것에서 점수를 올려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부생이 같은 건 너무 방대한 양을 또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이해도가 필요한 과목이지만 중재나 진단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좀 평점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규 같은 것도 매년 법이 개정되다 보니 구체적으로 공부를 다 하기에는 솔직히 어려워요. 하지만 물리치료 국가고시 문제로 나오는 그 파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의료법이나 의료기사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 등 이런 응시 과목들을 잘 정의를 해서 딱 그것만 계속해서 외우신 다음에 문제를 풀다 보면 아마 나오는 문제가 계속해서 보일 거예요. 법규 문제가 20문제나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소 내가 16문제는 맞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국시를 볼 당시에 많은 학생들이 단기간에 점수를 좀 올려야 되는데 외우는 것 말고는 솔직히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봐왔고 또 이해도가 많이 필요한 운동학이나 전기치료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팁 두 번째, 너무 방대한 양의 공부가 자신이 없다 그러면 각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 모의고사 있잖아요. 최소 10개 이상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소 모의고사 10개 이상은 풀었었는데요. 계속해서 풀다 보면 아마 나오는 문제나 유형 또 이론들이 자연스럽게 머리에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한 모의고사당 문제수가 260문제잖아요. 이거 10개를 풀었다고 생각하면 2600문제나 되는 거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문제 개수거든요. 모의고사를 다 풀고 답을 맞추고 답을 맞출 때는 내가 확실하게 자신 있어 하는 문제들은 동그란 표시를 하고 아 이건 헷갈린다 하면 별 표시 그리고 이건 모르겠다 이러면 찍지도 마시고 X 표시를 한 다음에 그 파트만 따로 공부하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문제들을 잘 풀고 아 자신 있다 이러면 그때부터 오답 노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본인이 계속해서 틀리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만 정리를 해서 오답 노트를 만든 다음에 심심할 때마다 아니면 지하철이나 뭐 버스 같은 데서 보면 정말 효과가 엄청납니다. 물론 이 팁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본인한테 맞는 스타일대로 공부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본인의 스타일에 잘 맞는 공부 방법을 찾으신 다음에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며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국가고시 공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